충남 서천군. 전체 인구 5만 6천여 명 중에 노인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 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엔 3년째 야간 주말 응급실이 없는 상태다. 저녁에 병원 문 닫고 나서 새벽까지가 걱정스럽. 그러니까 새벽도 아니지 9시 아침 9시 정도 돼야 병원이 돌아가니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어쨌든 택시 타고 병원을 가면 되니까 임시 조치라도 취해서 대학병원을 가든 어딜 가든 살 수 있는데 그 밤이 무섭고 뇌졸중이라든지 벌에 쏘인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서 무슨 서천서 가갖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꼼짝없이 죽는 신세란 게요. 응급실이 없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 서천 구민들은 응급실을 찾아 부여나 군산까지 나가야 한다. 노인이 필요 좀 하칠라 했더니 이 기계가 이런 말이 안 들어. 그래 그것을 좀 어떻게 손대다가 이 손가락에 들어갔어요. 돌아가는 데다가 이 뻐개졌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병원이 가야 한다고 싫고서 여기서 서천을 나가다 저 중간에 가더니 전화를 해보더니 서천에는 그날 마침 일요일 날이거든. 병원이 문 여는 병원이 없다 이거야. 서천 군내 한 병원.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병원은 야간 주말 응급실을 운영했었지만 오래전 문을 닫았다. 응급실이라는 부서가 전형적인 그 고비용 저효율 부서예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인한 그 수입이 응급실 운영 비용을 도저히 충당을 못해요. 이곳 외에도 서천에는 2개의 병원이 정부 지원으로 번갈아가며 야간 주말 응급실을 운영했지만 결국 폐쇄하고 말았다. 저희도 옛날에 응급실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 비용 감당을 못해서 접은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더 큰 문제가 있다. 병원이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려 해도 이제는 간호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 적자분에 대한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과연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1번이 간호인력이에요. 네. 최소한 9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3명이나 4명. 그게 없으면 문을 못 열어요. 응급실을. 수급이 안 되는 거죠. 4개조 3교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간호인력이든 의사든 기타 직종이든. 그러니까 특히 간호인력이 제가 약 15년 최근 15년 전까지는 신규 간호사 얼굴을 못 봤습니다. 예. 그 전에는 뭐 구인 광고도 내고 간호협회지에다도 뭐 좀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뭐 어려우니까 아예 그 자체를 포기했어요. 간호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이 병원뿐이 아니다. 지역의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기근에 갈수록 심각한 운영난을 맞고 있다. 4개조가 있고 3개조가 돌아가고 1개조는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정확히 1명 내지 2명이 모자란 거죠. 아주 필수적인 인원만 따져도 나머지를 간호조무사로 이제 때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간호사가 없는 교대조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료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정기관이나 주변에서도 이걸 가지고 건드리면 전국의 농촌병원 다 의료법 위반이고 다 의료를 입원 환자 받는 걸 중지해야 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편이죠. 실제 충남 지역 시군에서 전체 간호사가 200명도 안 되는 곳은 보령, 당진, 서천, 청양 등 모두 9곳, 충남의 절반 지역에 달했다. 그렇다면 충남 지역의 공공의료원의 경우는 상황이 어떨까? 충남 공주시 공주의료원. 1910년에 설립해 100여 년간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공공의료원이다. 공주의료원은 약 530여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신축 이전을 했다. 현대 장비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했다. 하지만 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좋은 장비와 쾌적한 병상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희 병상은 현재 우리가 총 362병상을 운영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서 261병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새 병원을 이렇게 지면서도 도비 국비해서 77억 어치 장비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장비를 국가에서 사주셨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환자를 잘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장비를 사주셨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간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못한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남 4대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총 632명, 그중 현재 인원은 475명 뿐이었다. 전체 25%가 부족한 상황. 천안의료원은 19명, 공주 77명, 서산 24명, 홍성은 37명의 간호사가 부족했다. 상당히 부족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환자들을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간호사들도 자기들이 서울, 이제 경기 뭐 이런 수도권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들거든요. 지방에는. 그렇다 해서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료원, 우리 4대 의료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지역병원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현업 간호사의 업무 과중, 간호 등급제까지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생활 여건이죠. 첫째가 생활 여건에 뭐 여기 뭐 극장이 하나 있어요. 뭐 하여튼 그게 첫 번째고 또 상대적으로 복지나 이런 급여 수준이 대형병원 못 따라가고 대도시 병원에서는 그 지금 정부 정책과 연관된 것도 있는데 그 간호 등급제 같은 거 시행하는 바람에 간호사를 많이 확보하면 간호사 많은 확보로 인한 인건비가 수반이 되겠죠. 그 인건비를 간호 등급제로 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호 등급제는 간호사 수당 병상 수를 계산해 간호사의 추가 고용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의 산정 등급에 따르면 5등급 이상 병상 하나당 간호사 4.5명 이상이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간호관리 차등제는 간호사의 보유 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포함한 대형 병원의 경우는 간호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고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한 중소병원의 경우는 간호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간호 등급이 낮으니까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영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사태는 병원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현업 간호사들의 강한 업무 강도로 되돌아오고 있다. 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근무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말 하려니까 울컥하네요, 갑자기. 점심시간에 식당 내려가서 먹고 올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그 30분 동안 일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시킬 수가 없어요. 공주의료원의 응급실. 주말과 야간이면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들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곳이다. 대부분의 지방 중소병원과 의료원은 간호사가 부족해 적은 인원의 간호사가 응급실을 맡고 있다. 좀 전처럼 어떤 입원 환자가 생겨서 입원 환자분을 병동으로 올리게 되면 간호사가 한 명이 남는 거예요. 이제 그 한 명이서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입원 환자를 뭐 침대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든가 뭐 심정지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그럴 때는 저희한테는 막 1분이 1시간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혼자서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간호 일손이 부족해 환자에게 손길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평불만은 다시 간호사로 향한다. 그러나 정작 간호사들은 숨 쉴 틈 없는 막중한 업무 속에서 불평불만을 감내하는 현실이다. 일단 응급실에 방문한 이유는 자기가 응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다 본인 위주로 돌아가는 거라요, 생각이. 그래서 그분들 생각으로는 본인이 응급인데 빨리빨리 봐주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좀 나오고 컴플레인이 좀 들어오기는 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환자분들이 계속 접수는 되고 있는데 그 환자들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께서는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날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병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밥 못 먹는 거는 그냥 지금은 밥 못 먹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 여기거든요. 그냥 화장실만 한번 갔다 와도 참 오늘은 성공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도할 때가 있거든요. 간호 인력의 확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간호사가 부족하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의료 인력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의료 서비스 제공 못함에 76.6%가 대답했고 친절한 대응 못함에 82.8%,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무려 79.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잠깐만요 이건데 참 친절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을 찾는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요구도도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러면 이것을 모든 걸 감당해줘야 될 우리 간호사들이 다 그런 간호 서비스를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저 환자분이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데 이게 동시에 몇 가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인력 부족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다. 보건 의료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환자를 가장 오래 만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간호사.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은 병원의 어려움을, 간호사의 업무 증가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간호사들이 힘든 건 둘째고요. 첫째는 환자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환자 안전 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첫째는 병원은 환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모든 걸 책임져주고 해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이런 실정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건 정작 환자거든요. 오늘 저만 해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와서 말을 거는데 눈 맞춰주고 웃어주고 답변하고 싶은데 저 자신은 컴퓨터에서 눈도 안 떼고 대답만 하고 있고. 예,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들이 가끔 친절하지 않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 속을 보니까 다 사정이 좀 있었네요. 네, 저희가 만나본 여러 병원의 간호사들 대부분이 밥을 거르는 거는 기본이고 화장실 한 번 가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2016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가 다른 의료 인력에 비해서 휴게 시간이 가장 적고 결식 횟수가 가장 많고 시간의 근로 시간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 간호사의 수가 결국 환자의 안전까지 담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좀 매듭을 풀어야 할까요? 네, 우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의료 정책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간호 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 부족 해법과 지역병원의 간호사 유인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호자와 간병인이 없는 병동으로 간호 인력이 환자를 24시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병원 입원했을 때 가지는 간병에 대한 부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간호 인력을 더 추가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병원 전체로 봤을 때는 감염 위험을 막으면서 환자 안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좋은 일석삼조이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 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의 필요성으로 이 서비스는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 일의 특성상 일반 병동 3-4배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현업 인력이 쥐어짜기로 일하고 있다. 지난 딱 10년 동안 봤을 때 항상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은 저희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부족한 데 가서 메꾸는 거예요, 경력자가.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간호감독 서비스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출해서 그 병동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 다, 그러니까 정원이 워낙에도 채워 있지 않은 데다가 거기서 더 뽑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더 힘이 든 거죠. 이뿐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에는 일할 간호 인력도 사라져버렸다. 분포의 문제가 더 심합니다. 즉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라든지, 또 의료기관 총별 간 수급 불균형 문제, 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병동에 근무할 환자에서 간호사 수가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병원보다는 지방의 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대형 병원보다는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요. 2014년 기준 전국 간호사는 14만 7천여 명, 서울 3만 7천, 경기 2만 8천여 명인데 대전 4,700여 명으로 3.7%, 충남 4,100여 명 2.8%에 불과했다. 2014년에 처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그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이 제도를 점점 확대를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서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됐던 것이죠.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중소도시의 의료 취약 지역에는 잘 근무하기가 좀 아무래도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많이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의료 취약 지역, 특히 이런 공공병원에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잘 적어놓고 있어도 간호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응책이 딱히 마땅히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병원의 양질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책이 필요할까? 충남 천안시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 2012년에 신축 이전한 후 작년에만 약 21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지금은 242명상 다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2015년 6월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간호사가 모자라서 165병상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중환자실도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았고 감염병동도 운영을 못하고 그리고 수간호사까지 3교대를 돌아가고 또 감염 담당 간호사도 병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업무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니까 간호사가 60명에서 65명 그 사이. 예, 지금은 이제 한 120명, 좀 조금 125명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충원이 돼서 2배 정도는 된 거죠, 지금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간호 인력 부족으로 감염병동을 운영하지 못하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이곳. 지금은 그동안 닫아두었던 감염병동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천안의료원의 간호사 충원율이 나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힘드셨고 8급 1호봉으로 채용을 해서 1년 6개월이 돼야지만 7급 승진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저희 간호사는 6개월 뒤에 7급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6개월 뒤에 7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간호사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학원도 완전 등록금 지원을 해주셔서 네 현재 올해 그 가정간호사 2명이 지원을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갑니다. 지역에 들어오는 간호 인력을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한 것이다. 간호사가 늘어나며 간호 등급제에 따른 등급도 올라갔다. 의료원의 만성 적자 폭도 줄어들었다. 적자가 그 전에는 39억이 나고 제가 이제 와서 2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23억. 제가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줄여는 나가고 있는데 제가 2015년에 왔을 때는 이제 6등급이었어요. 근데 근무 여건이 나쁘고 그 간호사가 업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직률이 높아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5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간호사를 많이 뽑아서.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신규 간호사를 저희가 18명을 이렇게 새로 이제 영입을 해서 요번에 이제 3월 1일부터 4등급으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예전에는 그래서 항상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준 높은 간호를 위해서 정확하게 환자 파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인력 보강이 저희가 이제 인력이 없어서 바쁘다 보면 정말 제공해야 될 이제 간호 서비스도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 인력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면 환자들의 그 욕구나 그 환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함이나 이 병원은 간호 이제 입원을 하면 이런 간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 데서 오는 그 만족감 같은 게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병원의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다른 차원의 해법도 제기된다. 지역에서 간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을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근무시키거나 의료 취약 지역의 병원이라도 인건비와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방의 의료 취약지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인력들을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과거에 실시했던 그런 그 우리가 공중보건장학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 인력들의 경우는 정부가 양성하는 데 비용을 전적으로 대고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을 시키는 거죠. 수가 구조 자체가 그 병상 수로, 병상 기준으로 저희 수가를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의료 취약 지역 아니면 대도시하고 조금 차등으로 수가를 이렇게 의료 취약 지역은 조금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의 간호 인력 수급 정책을 근본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05년부터 14년까지 10년간 간호 면허 소지자는 10만여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활동 간호사의 비율은 46.4%에서 44%로 오히려 줄었다. 간호 인력 부족이 절대적으로 전체가 부족한 이건 아닙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절반도 안 되는 44%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50% 넘는 분들은 이른바 이제 장롱 면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병원 현장을 떠나서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재취업시키겠다고 해서 많은 정책들을 썼는데 다 효과적이지 못했던 게 현실이고요. 병원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에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근데 그동안 세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실에서 이 보건의료 인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이게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간호사 뭐가 어느 정도 지금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먼저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해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보건의료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수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총 623병상을 갖추고
600여 명 이상의 간호 인력이 일하고 있다. 이곳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며 간호사 부족과 간호사의 업무 강도 증가로 홍역을 겪었다. 인력 충원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한 300명 넘게 저희들이 충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600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반 조금 넘는 수가 이제 충원돼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 안심병원 하기 전에, 그러니까 포괄간호 서비스 하기 전에 간호사 한 명당 거의 20명의 환자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1대7, 7명, 8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반 조금 더 넘게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등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현재는 3년 연속 지역 거점 공공병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변화의 물결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굉장히 안 좋으신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그 환자분이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죽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 환자한테 관심을 둘 시간도 없을 뿐더러 얘기를 걸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아드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아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커피 한 잔만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음식을 거부하셨던 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커피를 먹고 나니 정말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야 든다면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치료를 잘 받고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을 하신 경우가 있으셨거든요.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환자를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전인 간호는 간호사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까. 간호 인력은 의료의 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예, 안 그래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더 이게 심각해진 모양이죠? 예, 사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국민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이 서비스를 2018년까지 전체 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예, 이 간호 인력 부족이 병원이라든지 또 간호사,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개별 병원이나 또 의료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서 밤이나 주말에는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우픈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 의료는 누구든 어디에 살든 똑같이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간호사 부족 사태, 이제라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예, 자, 윤성희 PD 수고했습니다. 예, 벌써 2월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2주만 지나면 새 학기, 또 새 학년, 새 봄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간호사들이 업무에 쫓기지 않고 환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